자, 이번 시간에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게 된다고 했죠. 그럴 때 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죠.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온 존재가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정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현한다라는 거. 이렇게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민주국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거나 혹은 세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사용하게끔 만들어낸다면 이 사회는 민주국가를 할 수 없겠죠. 문제가 있겠죠. 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악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을 하고 또 심지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르면 막 차별을 하고 벌을 주고 억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게 이룩한 이 어떤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후퇴되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국민의 삶도 어떻게 해질까요? 더욱더 힘들어지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정치의 어떤 정치 참여의 중요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참여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떠오르나요? 네. 다양한데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거입니다. 선거도 있고 또 어떤 인터넷 게시판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사이트 청와대 이런 데도 인터넷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신문에다가 내가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텔레비전은 마찬가지로 이런 언론에도 직접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 정당 사이트라든가 어떤 정부기관 사이트에다가 내 뜻을 직접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의견을 제시하는 그 활동 자체가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보다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세월호 이런 관련해가지고 서울에서 어떤 단식 투쟁을 한다, 1인 시위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직접 이런 시위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습들은 아주 좀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참여한 것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당이라든가 시민단체 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정당이 있고 시민단체 둘 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은 뜻을 모인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정당과 시민단체의 차이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거꾸로 노트에 한번
요거는 한번 지금 당장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요 둘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세요. 자, 근데 오른쪽에 이제 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럼 시민단체는 좀 다를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당이나 시민단체 어떤 단체를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혹은 또 뭐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이나 어쨌든 정치에 국민들이 참여할 때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중요이냐면, 이 정치라는 것이 물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자기 자신하고 자기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막 제시하다 보면 결국은 뭐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서로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결국 어떤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만 일어나게 돼서 정치라는 것이 조화롭게 어떤 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결국 싸움만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넓게 더 큰 정치를 참여한다는 것은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나 내 자신이 손해를 좀 보지만 국가라든가 우리 지역 전체 혹은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가끔씩은 나를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또 뭐 그런 상대 그런 어떤 소수의 의견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존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대한 어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아주 공평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치를 참여하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범위, 어떤 그런 것들, 나의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이익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우리들의 세력이 크고 상대가 어떤 소수일 때 결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그 도움을 받고 의견들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앞에서 정당과 시민단체 차이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또 이제 조사할 게 또 있으면 뭐냐면, 정당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어떤 정당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도 어떤 시민단체가 있는지 한번 이것들을 조사해 보세요. 특히 시민단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민단체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럼 내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것들을, 지금 요 시민단체와 정당을 조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 시간에는 시민단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우리 지역,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시민단체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를 한번 결성을 해보고,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이 시민단체는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할 거예요? 이 활동이 있을 거예요. 어떤 활동 1, 2, 3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활동이 있을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캠페인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 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 활동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시민단체를 결성한다면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모든별로 한번 결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조사해야 되는 줄 알겠지요? 정당과 시민단체의 차이점, 또 정당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민단체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